포드 전기차가 출시했습니다. 새끈하게 잘 빠졌고 아주 근사합니다. 빨리 타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포드의 머스탱이 추구하는 패스트, 펀, 프리덤을 잘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하나둘씩 제조사에서 출시하면서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번 포드의 전기차는 머스탱 마2라고 불려집니다. 이름에서도 느꼈겠지만 포드의 머스탱의 느낌과 디자인을 아주 잘 살려서 SUV 형태로 재변형했습니다. 머스탱을 표시하는 트라이바라는 세 개의 세로 바가 차량의 전면과 후면 라이트에 아주 잘 담겨져 있고, 길게 빠진 후드와 쿠페형의 리어가 머스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배터리는 차량 바닥에 쭉 깔리면서 차량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주행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여 전륜에는 모터가 장착되는 사륜 구동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기본형인 75.7kWh이고 옵션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인 98.8kWh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모델인 머스탱 마2 GT와 GT 퍼포먼스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GT 퍼포먼스는 3초대 제로백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머스탱 마2 전기차의 특징을 세네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2 공개에서부터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도어 핸들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앞도어에는 조그맣게 살짝 튀어나온 레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뒷도어, 2열 도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도어 B필러 쪽에 튀어나온 아주 희한하게 생긴 문고리 같이 생긴 도어 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한 버튼이 있는데요. 다른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필러 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핸들이 있고 그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나서 문이 살짝 열리게 되면, 그리고 이 레버를 잡아당겨서 차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열을 보십시오. 2열에는 도어 핸들조차도 없습니다. 버튼만 딸랑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살짝 문이 열리고 그 사이에 손을 끼워가지고 도어를 잡아당겨서 출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서 손가락을 다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는 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어가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포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갖춘 적이 있는데요. 포드에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링컨 브랜드에서 컨티넨탈의 E레치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윈도우즈 라인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어서 어떤 도어 핸들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손잡이를 잡고 그 안에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동작해서 도어를 살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어를 잡아당기고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킨 것 같은데요. 다소 의아한 형태의 디자인이고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량 옆면에서 봤을 때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역학 성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 운전자에서 모습입니다. 운전자에서 차량 밖으로 나갈 때 도어를 잡아당길 레버 자체가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윈도우즈 버튼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살짝 시계 방향의 반대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돌려서 모터가 동작해서 도어를 살짝 열어주게 됩니다. 물론 2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어 레버가 없죠. 동일하게 1열과 같이 이런 부분을 돌려서 모터가 동작해서 차량을 열어주고 살짝 열고 그리고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는 플러시 도어를 사용해서 도어 핸들이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델 X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버튼을 꾹 누르면 도어가 살짝 열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포드에서는 이 도어를 위해서 도어 안쪽의 내장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를 위해서 슈퍼 캐패시터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큰 효율을 내고 오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가능하지만 여러 번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 시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15.5인치 세로형의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만 보면 크게 특별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아이콘이죠. 테슬라 모델 X, 모델 S에 이미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들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 하단에 아날로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이얼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역시 운전자가 조절하기에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적인 다이얼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의 세로형 디스플레이 밑에 중앙의 자리벽 하단부에 자리 잡고 있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 보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포드가 추구하는 디지털 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까지도 같이 결합해서 훨씬 더 조작감이 우수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2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차량에 동물 가죽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국내의 상황과는 반대죠. 앞다투어서 차량에 고급 동물 가죽을 인테리어와 시트에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인조 가죽, 합성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동물 가죽을 없앤 게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포르쉐의 타이칸 역시도 동물 가죽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렁크입니다. 프렁크는 차량 앞에 있는 트렁크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프렁크가 있는 것이 크게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통 전기차들 대부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서 차량의 앞, 후드 부분을 모두 가볍게 부품을 없애서 좀 더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도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드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포드 머스탱 마2의 프렁크는 드레이너블하다고 합니다. 즉 물을 흘려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 또는 해변에서 놀고 나면 여러 모래가 붙게 되는데 이런 걸 전부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렁크를 비우고 물 청소를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머스탱 마2는 현재 $500의 예약금을 걸고 사전 주문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제조는 2020년 봄에 시작될 것이고 출고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